1969년 5월 제리 브루도스라는 남자가 미국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그의 죄명은 연쇄살인. 그는 단 1년 사이에 무려 4명의 무고한 여성을 살해하고 그들의 시신을 집 근처 강에 유기했는데요. 경찰은 그의 집을 수색, 노끈이나 살인에 사용했던 범행 도구를 발견했고 이를 증거로 그를 체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집에서 발견된 건 살인 도구뿐만이 아니었어요. 경찰이요, 정말 이놈 집에 이게 있는 걸 보고는 깜짝 놀랐대요. 제리 브루도스의 집에서 발견된 건 바로 수없이 많은 여성용 구두들과 여자 속옷들, 그리고 발목, 발만 남겨져 있는, 가슴만 도려내져 있는 토막 시신. 여자 속옷과 여자 구두, 여자 발, 여자 가슴은 왜 모아둔 걸까요? 제리 브루도스라는 이 연쇄 살인마는 어떤 놈인 걸까? 제리는 1939년 미국 사우스 다코타주 웹스터에서 두 아들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가정 환경은요, 아주 안 좋았어요. 우선 가난했는데 솔직히 가난한 건 문제가 안 돼요. 가난해도 잘 크는 사람들 많으니까. 문제는 이 부모가 제대로 좀 생각이 박혀 있느냐 없느냐 이건데, 이때 이 제리의 부모는요, 이상했습니다. 특히 엄마가 문제가 많았어요. 이 엄마는요, 첫째 아들을 낳고 둘째를 너무너무 딸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둘째도 아들이네. 그 한풀이를 둘째 아들한테 하는 거예요. 네가 딸로 태어났어야 됐는데, 짜증나. 그래서 둘째 아들 제리를 딸처럼 키웠습니다. 제리의 생일날이 되면 여자 옷, 여자 구두를 사주고, 뭔가 조금이라도 남자같이 행동하면 무조건 때리고, 이러다 보니 제리의 어린 시절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영향이 있었던 걸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때 이 영향으로 아이가 바뀐 게 아니었을까 싶은데, 제리는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다른 것보다 유독 딱 한 가지에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바로 여성용 신발, 구두였습니다. 5살 때부터 시작된 구두에 대한 집착. 초등학교 1학년이 됐을 때 학교를 딱 갔는데 우리 담임 여자 선생님이 이쁜 구두를 신고 왔네? 그래서 담임 선생님의 구두를 훔치려고 시도까지 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아니, 여성 속옷은 또 왜 이렇게 이쁜 거야? 약간 이뻐서 좋아한다 라기보단 여자 구두와 속옷에 이상한 성적 패티시를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5살 때까지만 해도 그냥 좋아한다고 생각했겠죠. 뭘 모르니까. 하지만 사춘기가 들어서고 하면서 일반 좋아하는 거랑은 약간 뭔가 다르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10대 초반일 때는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서 여자 구두와 속옷까지 훔쳐 나와요. 그리곤 자기 외출복 안에 그 여자 속옷을 껴입고 구두도 남몰래 신습니다. 브래지어 하며 여자 팬티 하며 몰래 그걸 입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거의 10대 시절을 심리치료와 정신병원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가 16살 정도가 됐을 때 이 집착은요, 도가 점점점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지역 여성을 스토킹하기 시작하더니 둔기로 쳐서 쓰러뜨리거나 의식을 잃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신발을 훔쳐가는 거예요. 약간 퍽치기처럼. 일반 퍽치기는 돈을 훔쳐간다면 얘는 퍽치고 구두를 훔쳐가. 그렇게 1년 뒤인 17살 때는 젊은 여성을 납치하고 구타한 뒤에 자기의 성적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그 피해 여성의 옷을
그 피해 여성의 옷을 벗기려다가 경찰에 체포가 돼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정신병원에 들어가 약 9개월 정도 지내게 되는데, 여기서도 정신과 의사한테 막 이상한 말을 합니다. 여자를 냉동고에 얼려가지고 빳빳하게 만든 뒤에 굳은 그 여자의 몸을 이상하고 야한 포르노 자세로 만들어서 성관계하고 싶어요. 정상이 아니죠. 당연히 그의 진단명은 정신분열증.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았지만 9개월 뒤 사회에 나온 제리는 고등학교 졸업 후에 군대를 갑니다. 하지만 군대에서도 숨길 수 없었던 또라이 본능. 군대에서 막 군대 여자 의사 신발, 구두를 막 할고 하다가 걸려가지고 쫓겨나요. 그렇게 군대에서 나온 뒤에 그는 놀랍게도 사회에 취업을 합니다. 전기 기술자가 돼요. 그리고 23살이 된 제리는 17살 여성을 임신시켜서 그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 무난한 삶같이 보였습니다. 일도 열심히 하면서 돈도 잘 모았고요. 2명의 자녀까지 낳아서 행복해 보이는 가정을 꾸렸어요. 하지만 집어넣게 못 준다고 한쪽 가슴에는요, 여성 구두, 여성 속옷에 대한 그 이상한 패티시가 꿈틀꿈틀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평범한 가정처럼 보였지만 이 가족의 내부 상황은요, 정말 이상했습니다. 우선 이 제리는 자기 아내한테, 야, 집안에서는 신발 외에는 아무것도 걸치지 마. 다 벗고 신발만 신고 설거지하고 밥 차리고 청소하고 TV 보고 다 해. 여기서 더 놀라운 건 이런 짓을요, 아내한테만 시킨 게 아닌 자기도 이러고 다녔다는 겁니다. 자기도요, 집 안에서 여자 구두, 하이힐, 구두를 딱 신고 여자 브래지어, 여자 팬티 이런 것만 걸친 채 돌아다녔습니다. 아니, 왜 이러는 거야? 한 집안에서 엄마와 아빠가 이러고 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무슨 기막힌 광경입니까? 점점 이런 이상한 집착, 환상, 망상, 정신병이 심해지면서 1968년 1월 기어이 사건이 터집니다. 집에 아내와 자식들이 외출하고 제리가 혼자 있었는데 이때 누군가 벨을 누릅니다. 저 백과사전 사실래요? 찾아온 여자는 방문 판매원이었던 19살 린다 슬로슨. 이 여자를 딱 보자마자 자동으로 눈이 간 곳은 이 여성이 신고 있는 신발, 구두였어요. 잘됐다. 살게요. 들어오세요. 그렇게 들어온 린다를 차고로 데려간 뒤에 나무 막대기로 막 구타하고 목을 졸라 죽인 거예요. 그리곤 그 시신에 대고 이상한 짓을 한 후에 린다의 옷을 모두 벗기고 거기에 자기가 소장하고 있었던 여자 속옷을 입힙니다. 그리곤 막 좋아하는 거예요. 이쁘다 하면서. 또한 린다의 발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쁜 구두를 바꿔서 신깁니다. 그리고 또 좋아하는 거예요. 이쁘다. 이거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내내 보고 싶다. 그래서 린다의 발목만 따로 자릅니다. 하이힐을 신고 있는 이 발목이 너무 이쁘거든. 그래서 냉동고에 몰래 보관을 하고 몰래 그걸 훔쳐봐요. 미친놈이죠. 그리고 시신은 집 근처 강에 유기합니다. 첫 번째 살인을 하고 나서 제리는 너무너무 만족했습니다. 와, 이제 평생 간직할 만한 구두 신은 발목도 생겼고 새로운 속옷에 신발도 생기고 너무 좋아. 그래서 또예요. 다음 희생자는 23살이었던 젠 휘튼이었습니다.
10개월 뒤인 1968년 11월, 휘트니가 운전을 하고 가고 있었는데 차가 갑자기 멈춘 거예요.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아, 어떡하지? 난감해하고 있던 그때 다가온 사람이 제리였어요. 어머, 차가 고장났나봐요? 제가 도와주실 분을 불렀으니까 근처에 저희 집 있으니 저희 집에서 기다리세요. 휘트니는 와, 천사다, 너무 좋으신 분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를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꿍꿍이는 따로 있었죠. 제리는 린다를 죽인 것처럼 똑같이 그녀를 차고로 데려가서 폭행한 뒤에 목 졸라 죽였습니다. 그리곤 린다 때보다 더 오랫동안 시신을 가지고 놀았어요. 인형놀이 하듯이. 옷 다 벗기고 여자 속옷을 막 이거 입혔다가 저거 입혔다가 아예 시신을 위로 매달아가지고 이상한 자세로 또 그 짓을 합니다. 이상한 짓을. 장난감 대하듯이 한 거예요. 사람을. 그리곤 휘트니의 시신 또한 근처 강에 버립니다. 완전 장난감이야. 역겨운 제리의 살인은 멈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다음 타겟은 백화점 주차장에서 납치한 19살 소녀 카렌 스프링커. 이때 제리가요, 자기 외출복 안에 늘 그렇듯이 여자 속옷을 위아래 딱 입은 그 상태에서 카렌한테 총을 막 들이밀면서 납치했대요. 제리는 이 소녀를 자신의 차고로 데려가 자신이 수집한 속옷을 입어보게 하고 그걸 사진으로 찍고 이상한 포즈를 취하게 하고 강간하고 도르래에 목을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리곤 죽은 그 시신에 대고 막 또 이상한 짓을 하다가 시신은 근처 강에 유기. 이 사건이 있고요. 2명을 더 납치하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다행히도 실패해요. 그렇게 또다시 납치를 시도하는데 이때 걸린 피해자가 22살이었던 린다 살린이었습니다. 똑같이 백화점 주차장에서 납치했어요. 제리는요, 이때도 똑같이 이상한 짓 다 하고 이때는 이 죽은 시신에 전기까지 가했습니다. 전기 충격. 왜냐? 시신에 전기 충격을 주면 춤을 추는지 보려고, 시체가 춤을 추는지 보려고 전기 충격을 가했다고. 춤추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당연히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또 시체를 무거운 자동차 변속기에 딱 묶고 강에 던져버린 거예요. 또다시 다음 타겟을 물색하던 제리. 그런데 딱 이때 1969년 5월 첫 살인이 발생한 지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시신이 뜬 겁니다. 강에서 낚시하고 있던 어부가 이상한 걸 발견한 거예요. 2명의 여성 시신을. 그런데 2명의 여성 시신 모두 발목이 없거나 가슴 쪽이 도려내져 있네. 강간 흔적이 있고 폭행 흔적이 있고. 살인자를 찾는 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근처 대학 캠퍼스에 가서 수상한 사람에 대해 물었는데 한 남자가 딱 언급이 된 거예요. 나이든 이상한 남자가 여자만 보이면 막 데이트 신청하고 싫다고 하는데도 막 따라오고 그랬다고. 제 친구도 그 남자한테 막 괴롭힘을 당했었다고. 그러니까 경찰이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데요? 제리 브루도스인가 뭔가라고 그러던데? 확인해 보니까 사망한 사람 4명 중에 1명도 이 제리에게 데이트 신청을 당했던 여자였네. 경찰은요, 바로 해당 대학교 캠퍼스에 잠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리 찾으려고. 그러다가 딱 걸린 거예요. 대학교 앞에서 헌팅짓 하려고 하는 거 잡은 겁니다. 이때 경찰은요, 제리한테 물었어요. 저
이름과 자택 주소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런데 이놈이 자기 집 주소를 거짓말로 알려주네? 왜 거짓말을 하지? 캥기는 게 있으니까 그렇겠죠. 경찰은요, 바로 제리의 집을 수색. 거기 차고에서 별의 별게 다 발견된 거예요. 실제 살해당한 4명의 피해자 여성 중에 3명의 피해자들은요, 가슴이 모두 도려내져 있었어요. 그런데 딱 1명만, 마지막 피해자인 린다 살린의 가슴만 도려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물어봤었대요, 경찰이. 왜 그녀의 가슴만 그대로 둔 거냐고. 그랬더니 이놈이 딱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난 분홍색 젖꼭지는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갈색 젖꼭지가 달린 가슴만 잘라낸 거예요. 이놈은요, 사람을 마치 인형놀이 하듯이 마네킹에 옷이라든지 모자를 걸어 놓는 것처럼 여성의 잘려진 가슴에 속옷을 올려놓고 막 좋아하고, 시신에 입혀놓고 막 좋아하고, 잘려진 발목에 여러 구두를 신겨 보면서 좋아했습니다. 시신에 전기 충격을 주고 도르래에 거꾸로 매달아 이상한 짓 하고 정신병자였어요. 이런 놈에게 재판부는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 재판부는 사형이 아닌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이것도 충격이에요. 그리고 2006년 간암 걸려서 67세의 나이로 교도소에서 죽었대요. 교도소에서는 여성 구두를 볼 일이 없잖아요. 다 남자들 뿐이니까. 그러니까 자기 딴에 괴로웠겠죠. 그러니까 나가고 싶어 안달이 났었을 거고. 그래서 계속 가석방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넌 또라이라 평생 이곳에서 썩어 죽어야 돼. 가석방 다 거부. 그리고 모두의 바램대로 교도소 안에서 죽었죠. 마지막 순간 자신의 죄, 피해자들에게 사죄는 했을까요? 개인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죽었을 것 같아요. 하이힐, 여자 속옷 입고 싶은데 이러고 죽었을 것 같아서 더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역겨운 미국의 하이힐 패티시 살인마에 대한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